네, 토마토 투자 클럽 정석 투자 전문가 장 마치고 나서 좀 정리를 하는 이 3시 40분에 마감의 정석 코너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2,500선의 중요성 늘상 강조를 해주시는데 역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야 될,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 부분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고 이야기하는데 이 달리는 말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보는 동안에도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 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연결되셨고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기 삼성 바이오직스요. 네. 그거 못 움직이고서는 계속 그냥 73만 원 내가 네. 사고 난 뒤에 한번 오더니 그러고 갈 줄 알았더니 또 도로 뒷바퀴 치고 그러네. 그래서 그러면은 매수가가 시청자님 73만 원이세요? 71만 5천 원요. 그래도 장중에서 제일 싸게 샀다고 했는데 그러고 제가 사고선 73만 원까지 한번 가더니 그러고는 네. 올라갈 줄 알았더니 또 뒷바퀴 쳐요. 거의 한 2달 동안 계속 박스권 70만 원 선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근데 다른 제약진 올라가도 걔는 그냥 못 올라가고 못해. 그것도 추천도 네.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시청자님 비중 어떻게 되세요? 한 10% 돼요. 10% 정도.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달 거의 다 돼갈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번 찍어놓은 것도 콘택트. 예. 박스권에서 사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근데 이걸 지금 이제 뭐 장이 또 안 좋으면 또 더 70만 원, 네. 오늘 70만 1,000원에 끝났는데 뭐 더 빠질 수도 있나 지금 아니면 네. 손절매를 해야 되나 네. 아니면 더 이제 그거 하기 네. 단가 낮추기 위해서 물을 타야 되나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네요.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계시는데 산지 한 달 됐는데 오도가도 않고 옴짝달싹하지 않으니까. 계속 조금씩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러고 그러니까요. 애를 태우네요. 네. 게다가 직전 저점 70만 원 선은 또 유지를 해주는 것도 같은데, 그렇죠? 오늘 70만 1,000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고요. 저희가 좀 결정을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저희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사실 이 바이오 대표 주자입니다. 이만큼 또 덩치 큰 종목도 없는데 너무 안 가죠. 회사 좋다고 추천도 많이 나오고 긍정적인 평가 많은데 이럴 때는 답답하기만 하실 겁니다. 왜 안 가는지도 좀 분석을 해주시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시청자분께 좋은 이야기 말씀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좀 투자는 냉철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삼성 바이오직스랑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동일한 그 원칙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스가 조금 색깔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을 보통 비교를 할 거고 이제 시청자분께서 알고 계시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성장성으로 똘똘 뭉친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한미약품, 유한양행, 펩트론, 인벤티지랩, 뭐 ABL바이오, 한울바이오 이런 종목들 들어보셨죠? 그럼 이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나온 이력이 있고 이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실적 성장세, 비만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라이릴리랑 노브노디스크가 뉴욕 시장에서 워낙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매출이 정말 괄목할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 바이오스와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기업은 신약 개발, 셀트리온은 사실 셀트리온 제약으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지만 매출 비중이 바이오시밀러랑 CM으로 좀 많습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신약 개발을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매출 주요 비중이 CMO이기 때문에 자, CMO 바이오시밀러 이거는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는 게 아니고 이미 개발된 신약을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럼 이제 이걸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좀 싸게 줍니다. 그래서 최초에 내가 이 약을 만들었습니다. 막 R&D 비용 해가지고 막 20만 원에 팔겠죠.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5년, 6년이 지나면은 이 20만 원짜리를 다른 기업들도 이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10만 원, 뭐 12만 원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직스랑 셀트리온은 이미 개발된 기업들을 다시 생산하면서 실적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삼성 바이오직스랑 셀트리온은 사실 사가지고 2주 안에 수익보다는 매수할 때 아마 전문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종목을 사가지고 석 달은 들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장점은 안전하지만
신약 개발 기업들 혹시 매매해 보셨나요? 정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기업들을 잘못 매수하고 손절 안 하시잖아요. 마이너스 50% 그냥 갑니다. 근데 이 삼성 바이오시장 셀트리온은 제약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가 관리랑 비중 관리를 하면은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건데, 셀트리온은 뭐 합병 뉴스도 나오고 있고 뭐 젠프란가요? 뭐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삼성 바이오시장은 이 뉴스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치명적인 거는 사실 삼성 바이오시장 셀트리온이 뭐 퍼가 얼마다, PBR이 얼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도 없을 거고, 사실 이 주가 우움직임에 큰 영향도 안 줍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삼성 바이오시스가 셀트리온보다 고평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이 퍼잖아요. 근데 이 삼성 바이오시스랑 셀트리온이 동일한 실적을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삼성 바이오시스가 퍼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평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이제 제약바이오 퍼가, 업종 퍼가 50이라고 치면은 셀트리온은 40이거든요. 근데 삼성 바이오시스는 60입니다. 사실 제가 무슨 말을 드려도 다 부정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왜? 삼성 바이오시스 안 움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평가인데도 삼성 바이오시스가 잘 움직이면 이 삼성 바이오시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라고 포장이 되고요. 저평가면은 역시 저평가니까 잘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포장이 됩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시스가 지금 셀트리온 대비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어떤 말씀을 드려도 부정적으로 들릴 거예요. 게다가 시청자분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시청자분께서 이 삼성 바이오시스를 3개월, 6개월 보유하려고 사신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 바이오시스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사견을 말씀드렸고, 기술적 분석 지금 비중 괜찮고 약손실권이니까 지지권 이탈했다는 대응은 반드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는 제가 69만 원 잡아드리고요. 69만 원 이탈하면은 종목 스위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정적 실적 보유하고 있으니까 반등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73만 원, 2차적인 목표가는 75만 원 잡고 75만 원 돌파 못한다고 하면은 종목 스위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뚜렷하게 상승할 만한 이유, 물론 빠질 만큼 빠져서 더 빠질 이유도 없지만 상승할 만한 강력한 동인이 부족하다라는 의견 나오면서 가격 제안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시청자님?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러면 70만 원 깨진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워낙 고가인데 그냥 나는 바닥이라고 샀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셀트리온은 제가 며칠 전에 사가지고 조금 먹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짧게 대응하시나 봐요. 네, 셀트리온은 보다 더 못하네요, 바이오직스 이거는. 지금 뭐 가격만 밸류에이션 높지. 측면에서도 조금 더 셀트리온과 비교해봤을 때는 더 비싸고, 그리고 또 메리트 측면에서도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손절 라인은 69만 원 나왔습니다. 라인이요? 예, 손절가. 근데 왜 그 전문가들이 왜 그걸 추천했을까? 전 모르고 그냥 추천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뭐 그거 투자 믿고 포인트 샀더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이 삼성 바이오시스가 손절가를 이탈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손절가를 잡아드리는 건 당연히 내 투자에 있어서 기계적인 대응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손절가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수급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지금 자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수급 보여드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급을 보여드리면은 온통 빨갛잖아요. 그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종목을.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구간 이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도 아래도 조금씩 열려 있습니다. 시청자님 잘 대응해 보세요. 그 69만 원을 만약에 70만 원 이탈하면 그냥 손절매 해버릴까요? 가감하게?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예, 시청자님 호흡이 좀 빠르시니까 또 적절한 종목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아이고, 시청자님 이렇게 또 한숨 섞인 목소리로 좀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 조금 전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셀트리온처럼 호흡 빠른 종목은 수익을 내셨다고 하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또 제한적인 비중이니까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게시판에서도 저희와 같이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두런두런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무래도 매매 스타일상 뭐 조금은 느린 종목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계시고, 또 상대적으로 덜 좀
빠졌다. 덜 올랐고 덜 빠지고 또 이런 종목이 아닌가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첫 번째로 전화 상담해봤고요. 다음으로는 게시판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신청해 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셨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반도체 쪽 종목도 좀 보입니다. 뭐 SFA 반도체도 신청 올라와 있고요. 확실히 2차 전지는 빠지지를 않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궁금하다 해주신 분도 계시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골고루 나옵니다. 게임주도 있고요. 또 전력 쪽, 이쪽 중장비 쪽도 있고 그리고 또 정유 관련된 종목도 있고 종목 사이즈도 상당히 골고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종목으로는요. 새아이의 아빠님께서 올려주신 콘텐츠리 중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콘텐츠주들 여러모로 핫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정치 테마로도 약간 엮여있는 색깔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오랜만에 국내 영화 가운데서는 상당한 관객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 관객 달성될 것 같아서 사봤는데요. 하시면서 콘텐츠리 중앙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매수가가 15,450원, 비중 20%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콘텐츠리 중앙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거의 매수가하고 유사한 구간이거든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울까요? 네, 주가 추이나 수급 등은 나쁘지 않은데 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영화의 손익 분기점, 이 영화가 얼만큼 흥행하면 실적이 반영된다. 이런 것들은 법칙이 없지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영화 보면은 몇만 넘어가면은 BEP 넘어갈 거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울의 봄 같은 경우도 약 300만에서 500만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손익 분기점 넘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700만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 실적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콘텐츠리 중앙이 이제 서울의 봄의 최대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서울의 봄이 개봉한 지가 한 2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 컨텐츠 관련으로 어떤 흥행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개봉 전에 오릅니다. 그래서 개봉 전에 이제 시사회를 통해서 반응이 나오죠. 재밌겠다. 근데 사실 서울에 보면 재미로 보는 건 아니죠. 약간 교육적인 측면을 보고 있고 뭐 2번 본다, 3번 본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1000만 원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매수 타점은 조금 아쉽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개봉 전에 사셨던가 개봉 관객 수 한 200만, 300만일 때 사셨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늦차를 타신 거죠. 서울의 봄 개봉할 때도 한 1000만이 목표인데 지금 700만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일정 주 매매할 때 드실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일단 음봉 이제 11월 초부터 우상향한 다음에 12월 초에 고점 찍고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딱 차트만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합니다. 음봉이 나오고 있고 21선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딱 차트만 봤을 때는 조금 긴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근데 수급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봉을 개인 투자분들이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약손실권이고 비중 크신데 아직 이제 서울의 봄이 1000만까지 갈 것 같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여유 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제가 실적 반영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실적이 크게 반영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우영우도 있고 오징어 게임 이런 나왔을 때 관련주 4-5개 움직였는데 사실 실적 반영된 종목은 한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정작 돈 버는 회사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중앙이 실적이 반영되기를 바라지만 과거 역사를 봤을 때 너무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 확실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손절가는 조금 너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선과 61선 중앙 부분인 한 14,300원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16,700원, 2차 목표가는 18,000원 잡고요. 조금 채찍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목표치가 거의 그 관객 목표치가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안에는 매매를 마무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을 또 설정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또 기준 라인 잡아드립니다. 지금 어제 기준으로 736만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1000만을 넘는지 아니는지 이런 기사를 보시면서 일정 매매 해보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지금 콘텐츠리 중앙 아주 약간 거의 손실이라고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매수가하고 현재가 유사한 수준인데
상황인데 앞으로의 일주일 조금은 집중해 주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새아이의 아빠님께서 올려주신 콘텐츠리 중앙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계속해서 좀 게시판에 종목 올려주셔도 되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5-8200번. 다음은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녹십자고요. 예. 11만 8천 원에 10%입니다. 11만 8천 원에 10% 근래에 사셨어요? 11월 하순에 샀는데요. 네. 잠깐 내려갔다 또 급등하더니 요새 또 며칠 또 좋네요. 눌리고 있어요. 아, 좋았다가 다시 또 눌리고 이런 모습인데 아주 약간 수익 구간 놓여 있으신데요. 11월 말쯤에는 어떤 이유로 사셨어요, 이 종목? 제약업이 좀 또 테마가 형성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조금 느린데요. 네, 조금 생각보다는 느리다. 그리고 또 금리 이제 뭐 피크 됐다. 인하 얘기 슬슬 나오면서 또 제약바이오 보자 이런 얘기 한창 많았었죠. 그래서 이 녹십자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조금 느리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단기로 접근하신 거세요? 예, 예. 아. 한 달이나 두 달인데, 아니, 종근당도 한번 했고, 유한행도 했고, 엊그저께는 보령도 했는데, 이제 녹십자는 갈 아직 때가 안 되지 움직이네요.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내일쯤 한 5%나 10%도 좀 더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거 어떠신가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님 말하신 것처럼 이 종근당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보령도 그렇고 한 차례 호재가 나오면서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근래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제는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시각도 상당한데요. 과연 그 갈 때 녹십자에도 해당되는 말인지 내일쯤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추가 매수 없이 본 비중대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시청자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투자를 아예 모르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고 어떤 이 종을 갖고 있는 투자 포인트, 그다음 수급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투자 인사이트가 뭐 다 맞으면 다 돈방석에 앉아 있겠죠. 그쵸. 그래서 뭐 유한양이나 한미약품이나 종근당 이런 종목들 보면 안정적 실적을 기반으로 있고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 종목이 과연 내일 상승할까?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근당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은 올해 5월달, 6월달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지만 정작 슈팅이 나온 건 11월이거든요. 어떤 비만 당뇨,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약간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 키워드가 비만 당뇨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기업이 비만 당뇨랑 연관되면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종근당을 공부했을 때 종근당이 비만 당뇨로 움직인 것은 아니고 혈액암으로 움직인 건데 이 혈액암 치료제 이전에 이제 노바렉스랑 비만 당뇨 치료제 계약을 뭐 2009년에 했고 뭐 2018년에 했고 이러면서 이제 종근당이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녹십자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괜히 이제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종근당과 녹십자를 비교를 해보면 되게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제약 사업, 바이오 사업 굉장히 대동소이한데 녹십자는 실적 훼손이 있었습니다. 종근당은 실적 훼손이 없었고요. 근데 사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펀더멘탈에 비례해서 안 움직이잖아요.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수급이 몰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내가 제약 바이오 정말 잘못 투자해서 마이너스 50% 보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이나 이런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거고 나는 손절할 수 있어. 근데 난 뉴스 나왔을 때 가게 슈팅 나오는 걸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오스코텍이나 펩트론, 인벤티지래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을 매매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청자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약간 그 유니버스가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중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안전한 종목들로. 그래서 일단 뭐 녹십자 투자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지지권을 이탈하고 추세가 꺾이면 그때 실패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녹십자는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 지금 최근 5거래세 들어오고 있죠. 근데 개인의 매도가 아니라 외인의 매도가 나오는 게 조금 아쉬우니까 종근당도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지켜보고 매매 마무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고요. 뭐 손실폭 크지 않으니까 손절 라인은 제가 11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12만 9천 원, 2차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잡고서 2주 안에 부각받아서 슈팅 나오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좀 짧게 접근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좀 짧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간에 강한 슈팅이 나오기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위아래 잡아주셨는데 시청자님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어떠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잘 대응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녹십자 살펴봤습니다. 단기에 좀 접근해서 오늘, 내일, 혹은 일주일 내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 안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죠. 뭔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장고 끝에 또 내리는 결론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이 시간,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한 번 더 확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녹십자 저희 전화 상담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도 좀 올라오네요. 네이처셀도 있고 알테오젠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도 있고 유가 영향을 받는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리고 또 반대로 움직이는 극동유아 이렇게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조금 일찍 올려주신 분의 저희 종목 골라봤습니다. 자일님께서 PC디렉트 이 종목을 골라주셨는데요. 매수가가 6,830원입니다. 비중 30%. 길게 보고 있는데 상담 원해요 하셨어요. 길게 보고 있다. 지금 수익을 잘 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로 좀 길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달에 기분이 좀 좋으셨겠어요. 이 종목이 이번 달부터 슬슬 강세 움직임에 12월 들어서만 벌써 20%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수익을 잘 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일님 지금 TV로 함께하고 계시다면 게시판에 추가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어느 기간까지 본다, 얼마까지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일님께서 신청해 주신 PC디렉트. 팀장님, 이 종목 이번 달의 흐름이 좋네요. 네, PC디렉트 조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종목입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우량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연간 실적 기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보니까 626억. 저는 사실 시가총액 1000억 아래인 종목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네. 변동성 크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 테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반도체 소프트웨어 유통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죠. 이제 제엔시언 시스템이나 투탑이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고 일주일 전에는 무상증자를 또 진행을 했네요. 유보율 1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보율 1000% 넘어가면 무상증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제 원칙으로는 유보율 한 2000% 넘어가야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1000%의 무상증자 했다니까 나쁘게 보지 않고 오늘 그 CXL 관련으로 또 수혜를 얻으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실질적인 수혜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고 뉴스가 나왔을 때 빠르게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종목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길게 보고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3개월, 6개월, 1년 전략을 말해보라 라고 하시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3개월, 6개월, 12개월 뒤에도 우상향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주가 추이 보고 수급 보면서 짧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은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외인과 기관이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있는데 음봉일 때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양봉일 때는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는 전형적인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실적이 나오고 있고 테마가 많으니까 매도세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천천히 사요. 음봉일 때. 그러다 뉴스가 나오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 와르르 들어오면은 그분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그다음 추가 모멘텀 나올 때까지 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다음 뉴스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던지시겠죠? 그럼 또 그 물량을 받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대로 드론 뉴스 나왔죠. 엔비디아 뉴스 나왔죠. CXL 뉴스 나왔죠. 무상증자 나왔죠. 그 뒤에 무슨 뉴스가 또 나올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뉴스에 따라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니까 좀 기계적인 대응 전략은 짜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수급은 쏘쏘한데 주가 추이는 나쁘지 않으니까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 중이시니까 제가 TS 구간은 7,9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00원 이탈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또 다시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쁜 종목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9,000원, 2차 목표가는 9,800원,
3차 목표가는 1,700원 잡고서 목표가 단위마다 10%씩 분할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에도 딱 이렇게 맞춤형 진단을 해주셨어요. 시청자님은 길게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종목에 약점이 있죠.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팔랑팔랑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짧게 대응을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20% 정도 수익 내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손절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익절가 제시를 해드리는데 7,900원 익절가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목표주가 9,000원 1차, 2차는 9,800원, 3차 목표가 1,700원 이렇게 30%니까 10% 분할 매도 전략 하실 수 있게 그래서 목표 주가도 3개 이렇게 딱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일님께서 신청해 주신 PC 디렉트 상당히 좀 많은 재료에 걸려있는 종목이었네요. 그래서 이 종목을 봐드렸습니다. 많이 신청이 좀 올라오는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 사이즈 너무 작으면 정보 얻기도 힘들잖아요.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또 봐드리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게시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게시판에서 신청해 주신 종목 메가터치 필명이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쓰신 것 같은데요. 메가터치를 신청해 주셨어요. 이 종목 매수가가 6,060원입니다. 비중이 20%인데 너무 떨어졌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원금 회복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유난히 안 좋았네요. 오늘 8%나 밀렸는데 사실 이렇다 할 뉴스는 없습니다. 뉴스 없이 밀리면 더 답답하죠. 왜 밀렸는지. 그리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어서 저도 이 종목 정체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팀장님? 네,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한테 수급을 좀 빼앗긴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기업 개요를 보니까 배터리 충반 전용 테스트 핀과 클립, 반도체 테스트용 제품을 만들고 있는 어떤 후공정 테스트 기업이다. 2차 전지 수혜도 있고 반도체 수혜도 있는 종목이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뉴스 보니까 삼성 SDI의 전고체 전담 조직이 신설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테스트 핀을 납품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엄청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를 하면서 기대감에 상장을 했고 근데 2차전지랑 반도체 기업들도 사실 올해 실적이 조금 깎였습니다. 2차전지도 판매 동향, 전기차 판매 동향 충분히 야실이라 판단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LG 완성셀 기업들의 실적 추이,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 추이, 부품 소재 장비 기업들의 실적 추이 다 체크하셨으리라 판단되고 있고 메가터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아쉬운 실적이지만 2차전지 업황 동향을 고려한다고 하면 선방했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보다는 시장 분위기, 오버행 뉴스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종목이 좋은 건 아는데 이제 신규 상장할 때 참여했던 주식들은 너무 싸거든요. 그러면 그 물량들이 들어오면 다 매도세로 나옵니다. 그래서 23년 1월, 11월에 상장했으니까 한 달이 지났죠. 그럼 12월 오버행 뉴스는 소화했고 그 다음은 이제 3개월 차입니다. 3개월 차면은 이제 2024년 2월에 이제 신주 상장이 될 겁니다. 그때 조금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부정적인 뉴스는 없지만 오늘은 이제 다른 LS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이런 블루엠텍 이런 쟁쟁한 기업들의 수급을 조금 빼앗긴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아쉽지만 지금 손실폭이 크지 않으시고 비중이 꽤 되시기 때문에 조금 긴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종에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시세를 이탈해버리면은 보유기간이 길어지면은 그만큼 기회비용을 잃으십니다. 시청자분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좋은 종목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5,2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6,100원, 2차 목표가는 6,450원 잡고서 제 뷰가 틀려가지고 내일 바로 주식 나와서 안전하게 청산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가터치입니다. 약점이 좀 있었네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요즘 신규 상장주 핫한데 무슨 얘기예요?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한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다 보니까 약간은 좀 소외된 감이 없잖아 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외부 영향이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다소 좀 아쉽게 현재 손실을 내고 계시죠. 손절 라인은 5,200원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원금 회복 가능성 한 이 정도에서 1차 목표가 나왔고요. 6,100원, 2차 목표가 6,450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지금 기회비용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가터치 봐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네요. 바로 실시간으로 너무 진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꼭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봐드렸던 라엘님, 손님이 잠깐 와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라엘님 이 신청해 주셨던 PC 디렉트도 제가 길게 보신다고 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거든요. 손님 오시는 동안에 저희 진단이 이미 끝났습니다. 다시 VOD 돌려보시면은 또 그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종목 하나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 상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연결돼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테스요. 테스는 얼마에 사셨어요? 19,426원에 네. 비중은 50%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문가님이 보시는 그 반도체 랜드 쪽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랜드 플래시 전망이 좀 궁금하시고, 그리고요, 비중이 50%신데 이거 한 번에 담으신 거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예. 그 랜드 쪽을 좀 보면서 조금씩 사담으셨죠? 10%씩 올해부터 사다가 보니까 다른 종목 다 날아간다고 하는데 게다가 이 종목을 최근에 본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사다 놨는데 그쵸? 맞아요. 올해부터 샀거든요. 예, 그래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 좋다 그러는데. 그런데 오늘 좀 가더라고요. 예, 4% 같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지금 수익을 조금 내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더 큰 수익 노려볼 수 있을지 좀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네. 예. 사실 테스는 예전에 거의 반도체 소부장으로 따지면 5대 천왕 같았습니다.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요즘은 또 웬일인지 그때만큼의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사다 오면서 지금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 편이어가지고 게다가 랜드 플래시 쪽의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시청자님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업황 좀 궁금하시대요. 랜드 플래시 쪽은 좀 어떤지, 테스는 어떤지 두루두루 좀 봐주세요, 팀장님.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테스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예전에 테스를 2018년, 2019년, 2020년에 정말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전공정 장비 기업이다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전공정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안 깎인 기업이 없거든요. 덜 깎인 기업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과론적인 말씀이 드리겠지만 사실 원익 IPS 말씀해 주셨고 유진테크 말씀하셨고 테스 말씀해 드렸는데 사실 이런 등수가 실적 견조함이랑 전방 기업이랑 관계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졌다 그렇게 판단해요. 일단 테스나 유진테크랑 원익 IPS를 말씀을 드리면 원익 IPS가 실적이 제일 견조하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유진테크, 그 다음 테스인데 사실 이것도 실적 견조성도 있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전방 기업이랑 연관성이 얼마나 있냐라는 겁니다. 테스가 연관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제 SFA 반도체랑 유진테크가 최근에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죠. 근데 그 기업들을 보면은 적자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왜 가장 탄력이 많이 나왔을까요? 삼성전자랑 가깝기 때문입니다. SA 반도체도 매출 비중이 거의 70%가 삼성전자고 유진테크도 60%가 삼성전자입니다. 테스도 삼성전자랑 거래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비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테스가 예전에 그 사업 계획에 태양광도 있었던 것 같은데 태양광은 안 보이고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당연히 칩 달려 있는 종목들이 제일 세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들이 그 다음 세고 그 다음에 다른 반도체 장비들도 투자 뉴스 CXL 뉴스 이런 뉴스 나오면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저감에서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테스 관련해서는 전공정 장비 관련해서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고 이제 시청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뭐 DDR5나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컴퓨터랑 서버를 만들 때 GPU가 중요하지만 이 서버에다 GPU 넣는다고 서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PCB도 넣어야 되죠. CPU도 넣어야 되죠. 램도 넣어야 되죠.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제 낸드 플래시나 DDR5 램도 이제 GPU 수요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이제 서버를 만들어야 되니까 GPU 수요뿐만 아니라 뭐 PCB나 DDR5도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고 이 관련 종목들이 부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관련 종목들도 수혜를 입을 것 같구나. 이런 이제 수급이 오늘 들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비중이 매수가 좋으신데 비중이 크시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테스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 들어왔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S 가격 수익은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TS 가격은 제가 21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0원을 이탈하면 전량 매도 후에 뭐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21,000원, 2차 목표가는 21,800원, 3차 목표가는 22,750원 잡고서 22,750원까지 갔을 때는 비중은 한 10% 정도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익절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해서 왜 다른 반도체주 대비 느린지, 그리고 또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감사해요. 네. 시청자님, 마음의 결정이 좀 되셨어요? 다른 종목 갈아타실 거세요? 아니면은 좀 이거 챙기고, 아니면 꾸준히 좀 들고 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문가님 생각을 조금 참작해서 네.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네. 심사숙고해 보시고요. 꼭 좋은 네. 결과 있으시기 네,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스 마지막 종목으로 봐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신기술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 한때는 막 우리가 3D 낸드 얘기하고 DDR5 얘기하고 이때 움직였던 종목하고 요즘에 또 움직이는 시장의 패션이 많이 다릅니다. 너무 빨리 바뀌는데요. 저희가 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종목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 빠르게 한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네, 게시판에 신청해주신 종목군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면은 저희가 4시 50분이네요. 내일 좀 봐드릴게요. 그러면 내일 전략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내일장은 어떨지 이제 FOMC도 많이 기다리시는데, 이런 부분들, 게다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길이더라고요. 마지막 만길. 어떨 거라고 좀 보시나요? 네, 일단 일간 변동성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예전에 2018년, 2019년만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해가지고 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도 변동성이 발생할 것이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뉴욕 시장이 조금 약세 마감해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위안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보통은 국내 시장이 뉴욕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가는 부분인데 요즘 국내 시장이 뉴욕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뉴욕 시장은 강보합 마감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하락 마감한 거야? 라고 속상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뉴욕 시장도 좀 딸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뉴욕 시장이 약세 마감해가지고 국내 시장이 또 영향이 있으면 그리고 또 진시주에서 또 전문가분들께서 또 투자 인사이트 나눠 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매파적인 발언에 대해서 투자분들께서 동요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산업 생산, 뭐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제 변동성이 큰 영향 없으니까 시장의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내일 오전에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내일 오후부터 매매를 해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흔들린다고 가정하면은 뭐 신규 상장주나 뭐 야놀자, 뭐 위믹스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쪽으로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매매를 너무 그렇게
잘 못해 라고 하신 분들은 반도체 중에서도 칩 관련 기업들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후속주들, 그래서 오늘 제가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뭐 테크윈도 괜찮고 뭐 심택이나 뭐 해성 DS처럼 뭐 기판 관련 종목들, 장비주 이 뒤를 쫓고 있는 종목들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조정 거치면서 아랫단으로 박스권 아랫단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으니까 스윙 관점으로 좀 모아가기 좋아 보인다. 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뉴욕 시장 마감 아시겠지만 기술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 배당주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통신주나 배당주로 수급 들어온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투자 좋아하시는 분이 한다면 해당 섹터도 유망해 보인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굉장히 구체적으로 팁을 주셨죠. 오전보다 오후에 대응하는 게 좀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새벽에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 우리가 금리 결정은 동결할 거라고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예의주시해 봐야 되겠다. 경제 지표보다는 여기에서 관전 포인트를 삼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차라리 좀 빠져주는 게 우리가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 쪽은 강보합권 정도 나타내거든요. 본장에서 어떤 움직임 나타낼지 미국 증시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간 수고해주신 손여로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4시 구간대 요즘에는 또 시간의 거래도 움직임이 활발하더라고요. 보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정시 테마네요. 지금 시간에서 움직임은 이낙연 의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또 초록뱀 미디어 관련해서 또 이렇게 움직임 나타냈던 그런 종목군들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월, 화, 수, 목은 개별 종목바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포트폴리오 전체를 갈아엎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금요일에 봐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금요일 진짜 쉬운 진단에서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고민을 말끔하게 해드리는 시간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 02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은요. 금요일 오후 4시에 포트폴리오 진단 또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모두 다 들어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 시간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마치 봄 날씨처럼 좀 따스했는데 이제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질 거라고 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내일 좀 더 밝은 얼굴로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